박성대의 풍수설전. 일제의 풍수 침략을 2회에 걸쳐 우리 땅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의 풍수 침략의 얼룩과 이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연재하고자 한다.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풍수. 일제강점기는 우리의 문화 역사 언어의 훼손과 왜곡을 강요했다. 식민지 정책이 우리 땅에서 자행되었기에 한반도의 공간 또한 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대표적으로 조선 신사 설치, 철도나 쇠말뚝에 의한 단맥, 조선 궁궐의 훼손 등이 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생각들이 같지 않다. 우리 풍수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은 그것들을 풍수적 침략 행위로 본다. 일제가 민족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풍수적 훼손 의도를 가지고 자행한 풍수 침략으로 보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증명할 공식 문서나 자료가 거의 없다. 그래서 반발도 많다. 반대자들은 일제에 의한 공간적 훼손들이 식민지 통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부가적 훼손으로 본다. 급기야 앞의 주장에 대해 단순한 민족 감성파 이용 정도로 취급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전국에 산재한 일제의 공간 훼손 사례들을 단순한 감성파 이용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그 상처가 너무 깊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민 끝에 찾은 것이 국완조사였다. 일제강점기 초기, 일제는 조선 식민지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조선의 제도, 풍속, 민간신앙 등 조선의 오래된 관습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 일명 국완조사였다. 그런데 각종 조사 항목에 풍수 부문은 아예 없었다. 그나마 민간생활과 관련된 습관, 신앙, 전승문화 등이 민속 항목으로 포함되었지만 이것마저도 다른 조사 항목들의 맨 뒷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풍수학계가 생각해온 것과 반대다. 우리는 한일합방 이후 일제가 줄곧 조선의 풍수에 관심을 갖고 식민지 통치에 적극 활용했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는 식민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조선의 풍수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가 일제의 무관심을 바꾸는 계기가 생겼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무라야마 지준의 등장이다. 그는 조선 총독부의 촉탁을 받아 당시 구전되어 오던 조선의 풍수를 종합 정리해 조선의 풍수를 1931년에 발간한다. 물론 그는 조선의 풍수 외에도 조선의 민간신앙 산부작으로 불리는 조선의 귀신을 1929년에, 조선의 무격을 1932년에, 조선의 전복과 예언을 1933년에 연이어 출간했다.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풍수가 발간된 이후 드디어 일제는 조선의 풍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식민지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물의 하나가 신사정책이었다. 조선 신사, 풍수가 적극 활용되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조선 땅에는 일본 신사가 있었다. 그때는 조선인과는 무관했으며 단지 조선 거주 일본인들을 위한 종교시설에 불과했다. 그러나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은 일면 일신사주의를 표방한다. 전국의 산간벽지에 이르기까지 신사를 세우고 참배를 강요하기에 이른다. 신사를 식민지 지배를 위한 상징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이때 풍수가 적극 활용된다. 남산 중턱의 조선신궁 전경 항공사진, 출처 서울역 사박물관, 특히 신사의 입지 선정에 풍수가 활용되었다. 신사를 평지가 아닌 산중턱이나 구릉지에 설치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존의 조선 읍지의 풍수 양상과 충돌할 것은 뻔하다. 오히려 충돌을 노린 것이다. 가장 선호하는 자리는 읍지 후방의 주산 중턱이었다. 읍지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타고 있음으로써 지맥을 끊고 나단맥 주산의 전기를 가로챌 수 있기 때문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청룡백호 능선이라도 올라탔다. 대표적으로 경북 청송에 청송신사가 있었다. 청송신사는 고을 주산인 방광산 지맥이 정통으로 내려오는 남사면의 입지에 있어 주산에서 고을로 이어지는 전기를 끊고 있는 위치였다. 조선신사의 그러한 위치는 풍수적 목적 외에도 심리 효과도 발휘했다. 평소 낮은 곳에서 살았던 조선인은 구릉지 위 높은 곳에 있는 신사로부터 무의식적인 신성, 권위, 감시 등의 감정을 강요받았다. 일제가 가장 공들인 신사는 조선신궁이었다. 조선신궁은 전국의 모든 신사의 대표격이자 식민지 지배 전략의 상징물이어야 했다. 그래서 한반도의 중심부인 서울 경성이 선택되었고 그 중에서도 남산의 한양공원이 낙점되었다. 한양공원은 구릉지를 타고 있어 시가지 전체를 조망하고 위압할 수 있는 위치였다.
풍수적으로는 경복궁의 안산인 남산을 타고 있어서 경복궁 전면에 배치된 조선 총독부와 함께 전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리였다. 경주의 황성공원 신사. 경북 경주 읍내에는 신사 두 곳이 있었다. 1930년대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신사는 경주교회 동부동 뒷마당 부지에 있었다. 당시 이곳은 시가지 중심부로서 경주 거류 일본인들의 경제성 접근성이 고려된 위치였다. 또 한 곳은 1930년대 이후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황성공원 신사다. 이곳은 경주민들에 대한 황성공원의 상징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된 입지였다. 경주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임에도 북서쪽이 유난히 텅 비어있다. 그래서 신라시대 때부터 동쪽의 소금강산에서부터 서쪽의 서천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숲이 조성되어 있었다. 풍수관념이 퇴색된 오늘날에도 공원구역으로 난개발이 제한된다. 황성공원은 산줄기 체계로 보면 경주 도심부의 상징적 주산이다. 또 물줄기 체계로 보면 남천과 서천이 만나 빠져나가는 수구가 된다. 그만큼 풍수적으로 중요한 자리란 뜻이다. 일제가 동부동에서 황성공원으로 신사를 옮길 때는 다분히 의도가 있었다. 경주인이 풍수적으로 신성하게 여기는 곳에 입지시킨 것이다. 황성공원 신사는 입지 선정에 풍수가 활용된 일제의 풍수 침략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일제는 경주의 상징적 주산인 황성공원, 고양수에 신사를 설치했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제공.